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 바로 SQL의 피봇과 언피봇입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인포그래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변환의 마법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아, 그 표현이 참 재밌죠, 마법. 네, 근데 이게 현업에서는 사실 마법이라기보다는 악몽이 될 때도 많잖아요. 정말 그렇죠. 보고용으로 예쁘게 만든 데이터가 분석용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게 되거나 맞아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겪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중 하나예요. 사람은 한눈에 비교하기 좋은 넓은 표를 선호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나 분석 알고리즘은 일관된 구조를 가진 긴 데이터를 훨씬 선호하죠. 이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피벗은 행을 열로, 언피벗은 그 반대, 이걸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왜 우리가 이 두 개의 다른 언어 사이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번역해야만 하는지 그 진짜 이유와 전략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포그래픽을 나침반 삼아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인포그래픽 왼쪽, 피벗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피벗. 소제목이 데이터를 가로로 펼치기네요. 인포그래픽의 Before Pivot 예시를 보면 제품명, 판매월, 판매 금액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아, 우리가 흔히 보는 로그 데이터나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형태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딱 봐도 기계가 기록하기에는 가장 기상이상적 형태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팀장님이 이번 달 회의 자료에 쓸 거니까 노트북이랑 태블릿 월별 매출 비교표 하나만 빨리 만들어줘 라고 하셨다고 생각해보죠. 이 비포 데이터를 그대로 드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팀장님은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를 찾으려고 수백 줄을 스크롤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당연하죠. 노트북의 1월 실적,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2월 실적을 바로 비교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 인간의 시각에 맞춰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과정. 이게 바로 피봇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판매월이라는 하나의 열에 있던 1월, 2월이라는 그 값들을 네, 그 값들을 각각의 독립된 열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 피봇 테이블처럼 제품 하나당 딱 한 줄로 월별 실적이 가로로 쫙 펼쳐진 결과물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인포그래픽의 집계 함수, 그러니까 썸이나 AVG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니라 피봇의 본질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필요할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필수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를 넓게 펼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여러 개의 행을 하나의 행으로 요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행으로 요약한다. 네, 예를 들어서 원본 데이터에 노트북의 1월 판매 기록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해보죠. 1월 10일에 300만 원, 1월 20일에 200만 원 이랬다면 피봇된 표의 1월 칸에는 어떤 값을 넣어야 할까요? 당연히 두 값을 합친 500만 원을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썸, 합계함수가 필요한 거군요. 만약에 여러 건의 판매 단가를 평균 내고 싶었다면 AVG, 평균을 썼을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피봇은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요약할 건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단순한 형태 변환이 아니었네요. 네, 집계라는 분석적인 행위가 반드시 결합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나 시각화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보는 모든 차트나 요약표는 사실선 이런 피봇 연산의 결과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실무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만약 월별이 아니라 일별 데이터를 피봇한다고 상상해보면요. 1년치 데이터면 열이 365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식일까요?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부담을 주진 않을지.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시네요. 그리고 그 답은 엄청난 부담을 준답니다. 역시. 피봇으로 수백 개, 수천 개의 열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쿼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상당한 부하를 줍니다. 그래서 숙련된 분석가들은 SQL 피봇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에는 SQL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두고요. 타블로나 파워 BI 같은 BI 시각화 도구로 가져와서 거기서 피봇 기능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번역을 할지 그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할지 아니면 최종 목적지인 BI 툴에서 할지. 피봇이 보고서를 위한 강력한 도구인 건 맞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도구 사용하기에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보고서가 또 새로운 문제를 낳는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팀장님은 월별 비교표에 아주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연락이 온 거죠. 내년 분기별 판매량 예측 모델을 만들려고 하니 제품별 분기 판매량 데이터를 통째로 넘겨주세요. 라고요. 그래서 방금 만든 그 피봇된 표, 인포그래픽 오른쪽에 비포 언 피봇과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표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왜요? 사람이 보기엔 이쪽이 훨씬 깔끔해 보이는데요. P001 제품의 분기별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기계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분석 모델이나 알고리즘은 하나의 열은 하나의 변수, 즉 하나의 속성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정하고 설계됩니다. 하나의 열은 하나의 변수. 네. 그런데 before on pivot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Q1 판매량, Q2 판매량, Q3 판매량. 이건 사실상 판매량이라는 똑같은 종류의 변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도 각각 별개의 열로 취급되고 있죠. 이러면 모든 분기를 통틀어 평균 판매량이 얼마인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기가 까다로워져요. 일일이 Q1, Q2, Q3 열을 다 따로 계산해서 다시 합치고 그래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기계 입장에서는 분기라는 속성과 판매량이라는 속성이 명확하게 분리된 열로 존재해야 다루기가 편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 넓은 데이터를 다시 길고 좁은 형태로 되돌리는 과정, 즉 언피봇이 필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포그래픽의 애프터 언피벗 테이블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Q1, Q2, Q3라는 열 이름들이 분기라는 새로운 열 안의 값으로 바뀌고요. 네. 각 열에 흩어져 있던 판매량 데이터는 판매량이라는 단 하나의 열 아래로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야 분석하기 좋은 형태가 됐네요. 그렇죠. 이제 분기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그룹화하고 판매량 열을 기준으로 합계나 평균을 내는 표준적인 분석 기법을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타이디 데이터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 같아요. 각 변수는 고유한 열을 가지고 각 관측치는 고유한 행을 가진다?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언피봇은 넓은 데이터를 바로 그 타이디 데이터 형태로 정리해주는 정교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데이터 분석 및 정교화의 최적화라는 인포그래픽의 설명이 바로 그 의미였군요. 네, 언피봇은 분석을 위한 일종의 재료 손질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피봇과 달리 값을 요약하는 집계함수가 필요가 없죠. 아, 그러네요? 그냥 구조만 바꾸는 거니까. 네, 인포그래픽에도 단순히 데이터 구조만 변경할 뿐 값을 요약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손실 없이 형태만 분석에 용이하게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작업을 하다가 실수했던 기억이 나네요. 언피봇을 직접 구현해보려고 여러 셀렉트 쿼리를 유니언얼로 막 합쳐서 길게 만들었거든요. 아, 네, 흔히 하는 방법이죠. 데이터가 적을 땐 괜찮았는데 양이 많아지니까 쿼리가 너무 길고 복잡해져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겪는 시행착오죠. UMPbot 함수는 바로 그런 지저분한 작업을 단 몇 줄로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매우 강력하고 우아한 해결책입니다. 제가 아는 한 주니어 분석가는요. 피벗된 테이블에서 이동 평균을 계산하려고 이틀 내내 복잡한 윈도우 함수랑 씨름한 적이 있어요. 와, 이틀이나요? 네. 그런데 데이터를 언피벗해서 긴 형태로 바꾸니까 단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분 만에요? 네. 그만큼 데이터의 형태가 분석 작업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걸 보여주는 일화죠. 와,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결국 피봇과 언피봇은 단순히 서로 반대되는 기능이 아니라 뭐랄까 사람을 위한 요약과 기계를 위한 분석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변환하는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의 필수적인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넓고 얕게 만들어서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보고서나 시각화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피벗을 쓰는 거고요. 반대로 데이터를 좁고 깊게 만들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네, 그렇죠. 세부 분석이나 모델링을 위한 재료로 만들고 싶다면 언피벗을 사용하는 거죠. 결국 좋은 데이터 분석가는 이 두 가지 형태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데이터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겠군요. 맞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형태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데이터를 성형하는 능력이죠. 동일한 데이터라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 두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포그래픽 한 장으로 시작해서 피벗과 언피봇의 딥은 의미까지 파헤쳐봤습니다. 행을 열로 펼쳐서 비즈니스 보고의 언어로 번역하는 피벗, 그리고 열을 다시 행으로 모아서 분석과 머신러닝의 언어로 번역하는 언피봇.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결국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에게는 양손에 쥔 검과 방패처럼 둘 다 필수적인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흥미로운 상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 인포그래픽은 제품과 시간이라는 2차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변환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판매 지역이라는 세 번째 차원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원본 데이터가 제품명, 판매월, 판매 지역, 판매 금액 형태라면요. 오, 문제가 훨씬 입체적으로 변하겠네요. 피벗된 테이블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에는 제품과 지역을 두고 열에는 월을 펼쳐서 노트북, 서울의 월별 매출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행의 제품을 두고 열 이름 자체를 1월 서울, 2월 부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원을 결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와, 반대로 이 복잡한 피봇 테이블을 다시 언피봇한다면 시간과 지역이라는 두 개의 열을 동시에 생성해내야 합니다. 데이터의 차원이 늘어날수록 이 펼치고 모으는 과정이 얼마나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피봇과 언피봇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